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모뎀 칩 독립 코앞에 다가왔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폰 아레나에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플의 자체 모뎀 칩이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 SE4 모델에 탑재될 것이라는 게 내용의 뼈대입니다. 사실 애플이 자체 모뎀 칩을 내놓고 싶어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난 2019년에는 인텔의 모뎀 사업부까지 인수했었죠. 그만큼 애플은 이 퀄컴으로부터 독립 열망이 강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모뎀칩 개발에 난간이 이어지면서 계속 딜레이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소식을 계기로 애플이 이 퀄컴의 모뎀칩 사슬을 끊을 1차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애플은 자신의 모뎀 칩을 리스크를 낮추는 관점에서 보급형 모델부터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애플은 내부적으로 자체 5G 모뎀 칩을 오는 2027년까지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모뎀 칩보다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도록 만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애플 5G 모뎀의 속도는 4GBps 정도인데요. 이는 퀄컴의 밀리미터 웨이브 모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속도보다 느리지만 대부분의 전화기는 대부분의 휴대폰은 모뎀이 처리하는 최대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사실 모뎀 칩은 통화 품질과 데이터 전송 속도를 결정합니다. 모뎀 칩을 애플이 직접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애플 입장에서 보면 모바일 AP와 모뎀 칩을 통합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 통합 칩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게 바로 공간 활용과 전력 절감인데요. 이 스마트폰 내부에서 부품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여서 설계 편의성이 좋아지고 이 하나의 칩에서 통신도 주고받고 데이터 연산도 하기 때문에 전력을 아껴서 배터리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칩은 모바일 분야에서 통신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애플이 그 자체 모뎀 칩을 내년인 2025년에 실제 내놓더라도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연결과 함께 5G 모뎀을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하는 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장기 계획이라도 애플이 퀄컴이나 브로드컴 같은 회사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자체 솔루션을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실 그간 외신에서는 종종 애플이 모뎀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TSMC가 돕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매체가 바로 닉게이인데요. 닉게이는 TSMC가 애플의 모뎀 칩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그 수백 명의 엔지니어를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배치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칩이 나오기 전부터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에 얼마나 긴밀한 기술 협업이 이루어지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런 만큼 애플이 자체 모뎀 칩을 출시하게 되면 TSMC가 이 칩을 생산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애플로서는 자체 모뎀 칩 출시로 이번 퀄컴 독립을 위한 첫 발을 떼는 셈이 됩니다. 사실 그 인텔과 비교할 때 퀄컴은 프로세서 메이저 기업으로서 받는 압박과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잘 대처해 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자율주행, 전장, 그 로보틱스,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고 기존 영역에서는 누비아 등 최고의 스타트업을 인수해서 ARM 기반 CPU, AP 시장에서 위상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진영의 그 AP만 놓고 봐도 그 삼성의 그 엑시노스가 주춤하면서 퀄컴 AP의 사용처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만 해도 엑시노스 2300은 출시조차 못했고 이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엑시노스 2500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칩을 갤럭시 S 시리즈에 전량 탑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출시를 하더라도 내년 가을께나 폰에 탑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은 퀄컴 입장에서 위협적인 대상은 엑시노스가 아니라 미디어텍의 디멘시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퀄컴의 스냅드래곤 위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 업체가 또 거세게 도전 중인데요. 퀄컴은 미국 업체죠. 미중 갈등으로 반도체 분야 긴장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근에는 샤오미가 3나노로 AP 칩을 직접 설계하겠다는 선언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 샤오미 칩을 TSMC가 이전대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사실은 약간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샤오미가 3나노 칩을 직접 설계하겠다고 선언한 상태고 제품 품질이 샤오미의 그
3나노 자체 칩 품질이 떨어지면 당분간 퀄컴 칩을 쓰겠지만 이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샤오미나 비보나 오포 등도 언젠가는 퀄컴 AP나 모뎀 칩에서 독립한 애플처럼 퀄컴 AP로부터 독립을 추구할 것입니다. 만약 그 애플이 내년에 모뎀 칩을 내놓게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결국 모든 자신의 제품에 자신의 모뎀 칩을 탑재하는 길로 갈 것입니다. 이 경우 퀄컴은 iOS 시장을 통째로 잃는 셈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인텔이 애플의 M 시리즈 CPU 출시로 맥OS 시장을 통째로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이번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자체 모뎀 칩을 완성하게 되면 아마 자신의 AP를 도맡아 만들고 있는 TSMC에 이 모뎀 칩도 맡길 것입니다. 이 때문에 TSMC와 애플 간의 협업은 이전에도 물론 강구했지만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른 생산 캐파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2025년이죠. 애리조나 팹의 가동이 시작됩니다. 이미 그 애플의 AP인 A16 바이오닉이 애리조나 팹에서 4나노에서 양산을 앞두고 시범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나왔었습니다. 물론 오피셜입니다. 여기에 후공정 업체 엠코는 TSMC 애리조나 팹 인근에 그 패키징 공장을 만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 발표가 나오는 곧바로 애플은 곧바로 그 엠코와 손잡고 칩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애플의 칩 내재화가 강화될수록 이는 미국의 자체 제조, 칩 제조 열망과 맞물려서 TSMC의 애리조나 프로젝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애리조나 팹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죠. 인근에 패키징 공장도 생기면서 전공정, 후공정을 모두 미국 내에서 하는 길로 미국은 빨리 설비를 증설하기 위해서 TSMC를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퀄컴 입장에선 최근 그 ARM 기반의 CPU인 스냅드래곤 X도 내놨습니다. 애플의 M 시리즈 성공을 보고 분발해서 내놓은 CPU죠. ARM 기반 CPU를 가장 먼저 퀄컴이 내놨지만 퀄컴은 사실상 존재감이 미미했었는데 애플의 M 시리즈를 우뚝 서고 난 이후에 다시 퀄컴이 자극받아서 스냅드래곤 X를 새로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스냅드래곤 X마저도 판매량은 저조해서 노트북 전체 시장에서 비중이 1% 미만인 상태지만 이처럼 사업 확장에 나서야 할 만큼 애플과 같은 고객의 이탈, 중국 업체의 독립 준비 등을 퀄컴도 의식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달리 말하면 퀄컴 입장에서 보면 삼성은 VVIP 고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에 퀄컴 AP가 단독으로 탑재되면서 퀄컴은 갤럭시만을 위한 AP를 출시할 정도로 삼성을 예우하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으로서는 파운드리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데요. 파운드리 기술력이 올라와야 퀄컴 AP, CPU 탑재를 지렛대로 파운드리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성도 이를 잘 알고 퀄컴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패밀리스 중에 삼성 파운드리에 가장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던 게 바로 퀄컴이기도 합니다. 삼성으로서는 제조 공정 업그레이드에 집착해서 꼭 성과를 내야 하는 이유기도 할 것입니다. 당장 2나노 수율이 올라온다면 퀄컴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을 삼성에 일부 맡길 것으로 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